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우리가 그 책 읽었어 라고 대답하는 기준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만 완독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한 장면이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사람을 책에 비유한다면 아마도 후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을 만났지만 평생 인연이 되기도 하니까요. 장강명의 인생책, 어제에 이어서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건축가이자 도시철학자인 유현준 교수입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간인간, 유현준의 인문건축 기행 등 다수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셜록 현주는 136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일상의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그의 통찰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MIT와 하버드에서 수학했으며 고분 옆 미술관으로 주목받은 경주의 미술관 등 국내외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와 강연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축을 넘어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유현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책 얘기하는 게 이렇게 네. 길게 하는 게 좀 드물죠?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긴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네. 이 코너가 네. 좀 이제 그 방송국 관계자분들 네. 허락을 받느라고 네,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셨겠어요. 네. 근데 역시 교수님 모시고 나니까 이렇게 네. 2시간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인생책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 얘기 나눴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요. 다차원 우주와 현대 물리학의 혁신적 이론들을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과학 교양서입니다. 차원, 끈이론,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등을 다룬 입문서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자 미치오 카쿠는 초끈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데요. 끈이론과 우주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세계적인 석학이고요. 현재 뉴욕 시립대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수많은 과학 다큐멘터리와 방송에서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나눈 대화 중에서는 네. 교수님의 독서법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해를 못하는 책이라도 네. 일단 읽고 네. 설사 80% 이해 못하고 20%를 이해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는 독서일 수 있다. 네. 이해 못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네. 도전하자. 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전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5%도 이해 못한 책도 있어요. 그 들레즈가 쓴 1000개의 공원인가요? 1000개의 공원. 네. 이 아저씨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근데 책 네. 오죽 두꺼워요. 근데 이제 속으로 욕을 해가면서 그래도 끝까지 읽긴 합니다. 무조건. 네. 일단은 뭐 읽는다. 막 그렇게는 해요. 들레즈, 데리다 뭐 이런 네. 듣기만 해도 현기증이 날 것 같은. 네. 저는 시도도 안 해봤는데 한번 네. 이렇게 좀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기분으로 네.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교수님이라는 네.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사람 책을 네. 읽는 시간인데 뭐 이렇게 미치오 카쿠 초공간이랑 조금 곁들여가지고 네.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초공간 읽으면서 미치오 카쿠가 고등학생 때 입자가속기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뭐 구리선을 뭐 35km인가 구해가지고 뭐 입자가속기를 네. 만들었다 하는데 이거 뭐 영화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캐릭터가 네. 했는데 교수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교수님 어릴 때 혹시 뭐 입자가속기 만들거나 전혀 저는 집 짓거나 전혀 건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저는 어떠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명서대로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시간 맞추는 거 싫어하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 맞추는 거 싫어하고 외우는 거 싫어하고 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명확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싫어해요.
음악 싫어하세요? 네, 저희 엄마가 피아노 선생님인데 네. 바이엘 상학원 뛰는데 한 6년 걸렸어요, 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맨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맨날 집에서 듣던 게 음악이잖아요. 밑에서 네,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하셔가지고. 근데 거의 전곡을 체린이 40번까지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치면은 그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 시가 박자에 맞춰 딱딱 쳐야 되고. 그래서 신경질이 나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피아노는. 그 음악이 그게 힘들었어요. 아, 그리고 원래 이제 피아노 연습이라는 게 네. 시작할 때 음악의 기쁨을 느끼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수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잘 한온 못해요. 막 연습하고. 네. 근데 그림은 시간에 쫓기면서 그리진 않으니까 그쵸. 내 템포에 맞춰서 그리고 음악은 다른 작곡가가 한 거를 따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은 네. 그림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나를 표현하는 도구니까 뭐 어린아이한테 이 그림 똑같이 그려봐 이런 식으로 그러진 시키지 않죠. 네. 이거를 네가 보는 대로 뭐 그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혹은 뭐 네가 생각하는 걸 그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과목은 미술 시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미술을 되게 좋아했고 네. 그다음에 어렸을 적에 저는 이렇게 형이 장난감을 갖고 많이 놀잖아요. 조립식 장난감 만들고 그러면 이제 프라모델. 네. 그거를 이렇게 부서져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갖고서 제 장난감을 만들어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거기다 이제 묶어가지고 막 만드는 거죠. 뭐 네. 이거하고 여기 부서진 부품 이거에 저쪽 부서진 부품 이거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장난감을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걸 설명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인형놀인데 좀 창조적인 인형놀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착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쓰던 것만 물려받고 옷도 형이 입던 거 많이 받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둘째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장난감도 새 거 나도 뭐 사달라고 하기보다는 있는 거 갖고서 좀 놀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네. 오히려 이제 아이들한테 네. 창의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완제품 이렇게 딱 네. 원하면 사주는 이거보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거 만드는 거를 용기를 많이 북돋워 주셔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근데 건축은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냐면 주변에 건축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선을 그리는 작업 같은 게 이제 조금 건축이랑 이어지기는 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예. 미치오 카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초공간을 읽으면서도 약간 느꼈고 네. 그 전에 이제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느꼈는데 이 양반 오타쿠구나. 네. SF 오타쿠구나. 맞습니다. 예. 예. 스타트렉 좋아하고 뭐 맞아요, 그런데 되게 맞아요. 이제 그 숨기고 있구나. 네. 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교수님도 이제 저기 뭐 딱이죠. 이렇게 저도 딱 그런 과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하고. 저도 스타트렉 되게 좋아하고 네. SF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되게 놀랐던 경험이 이제 94년도에 MIT를 갔더니 네. 거기 학생들은 다 스타트렉만 보더라고요. 그건 MIT니까 그런 거 밥 아닐까요? 먹으면서 그러니까 다 그런 오타쿠 같은 애들만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한 취미의 그러니까 약간 성향들, 약간 과학과 미래와 이런 걸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거는 되게 비슷한 기질이어서 제가 그런 과학자들을 좀 동경하는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은 어차피 내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 분야는 아니구나라고 이제 놨지만은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학자, 공학자 이런 분들이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제가 스타트렉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과학공학으로 성공을 네. 못했나 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 책을 쭉 쫓아 읽어오는 팬인데 네. 이제 특히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좀 도시 이야기를 네. 하실 때 이제 도시에 대해서 하시는 상상이나 제안에 되게 막 끌려요. 막 네. 설레기도 하고 뭐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네. 좀 넘어 얘기하실 때 아파트 단지 너무 성채처럼 돼 있지 않냐 네. 이런 거 지적하시고 한강에 보행교 있으면 네. 어떻겠느냐. 용적률 말고 이제 다른 규제는 좀 없애가지고 네. 건축가들이 이제 좀 개성적인 디자인을 펼칠 수 있게 하자든가 뭐 저것도 저는 너무 신선한데 물류 전용 지하터널 네. 만들자든가 이런 제안을 들으면 듣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들을 때는 재밌고 설레는데 들으면서 저건 절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뭐 촉근 이론처럼 뭐 막 현실화시킬 뭐 방법이 없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관련 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희가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단순히 뭐 법규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관련된 사람들의 욕망이 네. 너무 엉켜 있고 이 사람들이 절대로 제 상상력으로는 아무리 네. 고차원에서 통합을 해도 공공선을 향하는 방향으로 통합이 될 것 같지가 않은 네.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남의 아파트 단지 가치가 높아지는 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고 자기 아파트 단지 담을 개방하라는 것도 절대 네.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 담은 다 개방해야 돼. 네. 우리 단지만 빼고. 네. 네, 뭐 이런 거 같아가지고 제가 교수님의 그런 제안을 들을 때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저거보다 헌법 바꾸는 게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네. 교수님이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시면서 좀 막 네. 좌절감 같은 게 좀 들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좌절감이 들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시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리액션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것들이어서. 근데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제가 이런 대중서를 쓰거나 강연을 많이 하고 뭐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5천만 인구 중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한 10,000명 정도 된다면 그게 내년에는 한 15,000명 되고 후년에는 20,000명이 되고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목표예요. 그 국민투표 통과할 때까지 걸려야 한 세기 걸려야겠네요. 네, 한 세기 걸리더라도 정말 한 세기가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쓴 책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고서 건축과에 간 친구들도 있고 다른 분야에 간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어렸을 적에 이런 얘기 있었지.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게 아니고 그래 그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게 퍼센테이지가 한 1년에 1%씩만 올라가도 몇십 년이면 됩니다. 그렇네요. 네, 금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50년 걸리면 50%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요. 50%를 넘기면 되는 거라서 저는 제가 죽기 전에는 뭔가 변화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50%포인트. 그럼 오래 사시면은 장수하시기를 네, 오래 살아야 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저 교수님 작업 제가 그것도 못 쫓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건축가도 아니고 못 쫓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많이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JYP 신사옥 설계를 맡았다. 그리고 이제 그 설계도 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조감도라고 하나요? 투시도 나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필 이제 초공간 읽을 때 봐서 JYP도 현대물리학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뭐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이게 뭐 만나셨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제안할 때 뭐 그런 부분, 뭐 어떤 부분을 좀 어필을 하셨는지, 뭐 구상 자체가 어떤 구상인지 좀 그런 것도 여쭤봐도 되죠? 네네. 일단은 JYP는 되게 생각이 열려 있어요. 되게 열려 있고, 되게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뭐 개념 같은 걸 설명을 할 때에도 되게 빨리빨리 이해하시고, 수용하시고, 프레젠테이션과 미팅을 여러 번 했는데, 뭐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저하고 되게 생각의 결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낀 분이에요. 되게 비슷하다. 왜냐하면은 작곡을 하는 사람하고 제가 여러 친구들이 전공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건축을 하는 저하고 제일 사고방식의 패턴이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쭉 지나고 나서 보면은 작곡한 사람이 제일 비슷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건축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은 미술과 같이 뭐 막 진짜 아무런 룰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박자도 있고 화음도 있고 일정 규칙이 있잖아요. 4분의 3박자 뭐 이런 게. 건축도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은 기둥 간격도 8m 넘으면 안 되고 뭐 높이는 어느 정도 넘으면 안 되고 제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약 안에서 창작을 하는 거가 사실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구조를 짜고 그다음에 변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건축하고 작곡이 되게 비슷해요. 음이라는 게 그 밑에 무슨 뭐 자연 법칙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주파수에 뭐 이렇게 피타고라스가 뭐 이렇게 가운데를 했더니 음이 딱 뭐 어떻게 된다든가 뭐 배음이라든가 이런 개념, 화음 같은 거 보면 뭔가 밑바닥에 어떤 구조는 있는 것 같은데 미술과 달리 그거를 어기면서 좋은 음악을 낼 수는 없지만 그걸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건축도
그런 면에서 되게 얘기가 되게 잘 통했다라고 저는 느끼고요.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약간 미래지향적인 것들도 되게 맞고. 근데 그 JYP는 맨 처음에 하는 게 가장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게 주문이었어요. 네. 가장 창의적인 거는 뭐냐? 그럼 변화를 많이 봐야지 창의력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창의적이 되는데 네.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 자연이니까 가운데 자연을 두고서 뺑 둘러가면서 중정이 있는 사옥을 만드는 게 제일 창의적일 것이고 그리고 마주 볼 수 있잖아요. 테라스에 나오면.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뭐랄까요, 그 연예 기획사 이런 작곡을 하고 하는 데들은 되게 특이한 점이 다른 사옥하고는 다르게 방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아, 그렇겠네요. 네, 뭐 춤 연습하는 것도 그룹 댄스 연습하는 데 있고, 뭐 개인 보컬 연습하는 데 있고, 작곡하는 데 있고, 녹음실 따로 있고, 마케팅 부서 따로 있고. 그러니까 방이 크고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작은 어떤 오피스로 해서 햇빛이 잘 들어오게 폭을 딱 정하면은 네. 큰 방들은 앞쪽으로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튀어나오는 거에 상부를 테라스로 쓰면 되거든요. 아. 네, 그런 원리입니다. 전 조감도만 봤을 때는 네. 테라스만 보는데 거기가 그런 그렇죠. 밑에 그런 큰 방들이군요. 밑에가 이제 그런 그룹들이 아이돌 그룹들이 춤 연습하는 방들이에요, 주로 다. 이게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네. 보통 이런 이제 건축물들, 좀 네. 유명한 건축물들은 공모를 하는 건데 네, 네. 이제 전부 다 외국 건축가들이 네. 응모를 했고 한국 건축팀은 교수님 네. 팀만 유일했는데 또 그게 최종 낙점이 네, 네. 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 이력서에 써야 되는 정말 통쾌한 일이었는데 네. 이제 인바이티드 컴피티션이라고 그래서 네. 유명한 건축가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중간에 공모전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프로젝트들을 쫙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JYP가 선택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스타일이 난 이런 건축가들이 마음에 들어라고 선택을 하신 분이 그 토마스 헤더윅이라고 요즘에 노들섬 설계하신 분이 있어요. 영국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한 분이 또 그 UN 스튜디오라고 또 있고 또 하나가 자하디드라고 동대문 DDP 설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의 공통점이 커브를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DDP도 네. 그 선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3차원 커브를 제일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저만 어떻게 끼어가지고 사실 하면서도 크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워낙에 이 JYP가 곡선을 좋아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희는 스타일이 그렇게 많은 곡선을 쓰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근데 저희들의 개념을 되게 높게 평가해 줬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설계 사무소들이 네.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응모를 했는데 보통 뭐 이제 뭐 한국인이니까 우리 편 뭐 네. 이런 게 아닌 게 이미 뭐 한국 건물들 뭐 네. 서울시청 건물도 그렇고 뭐 DDP도 그렇고 다 해외 건축가들이 네, 네. 예, 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서 운이 좋았죠 저희가 되게. 예. 이거 너무 겸손의 아니 말씀이시네요. 그게 항상 그렇듯이 모든 공모전은 심사위원 운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게 거기 그분의 코드하고 맞았던 거겠죠. 저희하고 이제 추구하는 바가. 이게 언제쯤이면 저희가 실물로 볼 수 있나요? 한 2029년이나 30년 정도쯤. 2029년, 30년.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 교수님 인생 음악도 한 곡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곡 가져오셨죠? U2가 부른 Where the Street Has No Name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저는 모르는 노래인데요. 아무튼 U2가 밴드 이름인 건 알고 네. 있습니다. U2의 Where the Streets Have No Name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 주셨어요. 뭐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지만 네. 매년 1%포인트씩 그런 네.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몇십 년이면 세상 바뀐다. 네.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제가 막 헌법 바꾸는 것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 50년이면은 네. 1%포인트씩만 올라가도 절반이 바뀌게 되고. 그렇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네네.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힘든 생각 아니구나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책 공간 인간이고요.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계속 같은 출판사에서 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 출판사에서 네. 내고 계신데 이거 되게 특이한 일이거든요. 출판계에서는 보통 이제 교수님 책이 내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은 출판사에서
이제 교수님 찾아와서 네. 우리랑 책을 내자. 그러면 뭐 선의세를 얼마를 하겠다. 혹은 뭐 여기를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 인쇄율을 어떻게 하겠다. 막 하는데 네네. 계속 한 출판사에서 내시는 이유가 없네. 항상 여기서 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일단 저를 발탁해 주신 출판사고 네. 그러니까 제가 신문에다가 컬럼을 쓰고 있을 때 네. 그걸 보고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네. 그 당시에 편집장님 성함은 류현수 편집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오셔서 계속 진짜 삼고초려를 하셨어요. 네. 제가 계속 거절을 했거든요. 네. 저는 설계해야 돼서 책 쓸 시간 없고 책 글도 잘 못 쓴다. 그랬더니 교수님 책은 되게 건축을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잘 하신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무슨 인문학이냐. 내가 문과생도 아니고 문사 처리 인문학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한 2번 정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쓰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는 정말 큰 변곡점이 됐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저한테 귀인이신 거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주셨던 같이 편집을 해주셨던 분이 김경민 편집장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이 그 뒤로도 계속 모든 책들을 다 함께 만들거든요. 네. 류 편집장님은 그 이후에 회사를 떠나셨고 그래서 그 김경민 편집장님이랑 같이 만드는데 저는 되게 좋으신 분이고 항상 저자를 되게 존중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뭐 마케팅 한다고 해서 책이 더 엄청 많이 팔릴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의류에서도 마케팅 잘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네. 아주 만족하고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네.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 조금 낯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출판계에서는 이게 굉장한 미담이에요. 굉장한 미담인데 이 미담의 주인공이 안 알려진 미담이에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너무 웃긴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SNS를 하거든요. 네. SNS를 하는데 저의 이제 그 SNS 이제 일촌들이 이제 저랑 이렇게 제가 포스팅을 보게 되는 글들이 다른 작가, 편집자, 출판 관계자 이런 분들 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정말 믿기 힘든 미담을 하나 안다면서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 미담의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거를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 저자가 있었는데 모 저자가 네.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었는데 그분의 글이 너무 좋은 모 편집자가 네. 찾아가서 네. 책을 내자라고 했더니 그 모 저자는 내가 무슨 인문학이냐라면서 거절을 했는데 삼고초려 끝에 책을 냈다. 네. 근데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 잘 나왔고 그래서 되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모 저자는 그 즈음에 TV도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한 셀럽이 되어서 이후에 계속 베스트셀러를 내고 있는데 수많은 출판사가 찾아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 저자는 그 편집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그 출판사에서 내고 있다. 이제 편집자들의 로망 같은 이야기죠. 다들 자기들이 이제 저자를 발굴해서 그 저자와 함께 성장을 하면서 책을 내고 싶은데 그 밑에 막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런 아름다운 꼭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밑에. 제가 거기다가 이거 유현준 교수님이랑 이응 출판사잖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아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분 알아요. TV 자주 나오시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글도 너무 좋아요 하는데 그냥 안 쓰시더라고요. 그 포스팅을 올리셨던 모 편집자분은요. 이제 올리셔도 괜찮고요. 근데 약간 유혹은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이제 출판사들이 찾아와서 교수님께 우리 출판사에서 내면 몇만 부 보장한다, 선인세 얼마다 이런 제안 받지 않으셨나요? 많이 받죠. 그런 제안들 많이 받고 인세율도 높여준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는 전혀 그런 게 유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깨끗하게 한 출판사에 쫙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출판사의 그 만듦새에 대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인간적 의리 이런 건가요?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바꿔야 될 이유 같은 거를 저는 잘 못 느꼈던 것 같고요. 단 하나 저희 출판사한테 제가 협박을 한 적은 있습니다. 무슨 협박을요? 요번에 나오는 책을 누가 영문으로 내주겠다고 하면은 나는 바꾼다. 그래서
다른 뭐 무슨 일본어판이나 중국어판이나 이런 걸로는 나왔거든요. 대만판 네. 이런 거. 근데 영문으로 된 거는 지금 하나 진행 중에 있긴 한데 네. 그걸 출판사에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그게 또 한국 출판사들이 아직 그런 경험이 좀 없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되게. 네. 소설은 좀 그래도 가능한데 네. 이런 입문서 같은 것들은 좀 어려워서 근데 뭐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죠. 누구든 어떤 출판사든 뭐 영문으로 내주시면 저는 글로 갑니다. 그렇게 아마 협박은 아닐 거고 네. 네. 해외 출간을 네. 좀 적극 지원을 해달라. 네. 되게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네. 아 교수님 책이 이제 영어판이 나와가지고 막 전 세계로 퍼지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공간인간 네.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네. 주변 얘기만 했습니다. 네. 어떤 책이죠? 공간인간은 공간과 인간이 어떻게 서로 공진화해왔는가 그 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의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바뀌고 사람의 관계가 바뀌면은 공동체의 사회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건물과 공간을 만들고 그게 또 사회를 바꾸고 또 다른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레바퀴 순환하듯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공간인간 지금 전자책으로 내려받아서 재밌게 네. 읽고 있는데 네. 이응 출판사에서 만든 그 홍보 자료가 네.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 네. 1층, 그쵸. 2층, 3층, 4층 네. 해서 1층은 뭐 1층이 모닥불이었던가요? 모닥불이었습니다. 네, 모닥불 공간의 네, 혁명. 네, 네, 2층 뭐 동굴이었던가. 네, 맞습니다. 동굴벽화. 3층, 4층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림만 맞습니다. 봐도 네. 딱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17층짜리 건물로 비유한 이유가 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을 지어야지 2층을 지을 수 있고 2층을 지어야 3층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1층 모닥불부터 2층 동굴벽화, 3층 괴베클리 테페 네. 뭐 이렇게 쭉 올라가서 17층이 이제 스마트 시티거든요. 네. 근데 그 앞에 발전이 없었으면은 그 다음 단계의 발전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쭉 진화 발전해 오면서 독자들이 1층부터 계속 책을 읽어 나가면은 네. 위로 올라갈수록 멀리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지기를 바랬던 거고 17층에 올라간 다음에는 이제 18층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야지 이 사회를 더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책이었으면 해서 만든 겁니다. 이 각 층의 어떤 대표 그 그림에 나와 네. 있는 대표 건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각 층의 그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이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뭐 모닥불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가 하면은 괴베클리 테페랑 지구라트 보통 일반 독자한테는 피라미드가 훨씬 더 낯익을 텐데 괴베클리 테페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널리 알려진 유적지도 아니고 피라미드가 아니라 지구라트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냥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네. 연대기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 8년 전에 사실은 이 책을 구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딱 그런 느낌이 명감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게 오더라고요. 지구라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국가가 만들어졌겠구나.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제국이니까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피라미드 덕분에 그 엄청난 제국이 유지가 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제목을 보시면은 뭐 제국을 만든 건축, 뭐 나일강 없이 제국을 만든 건축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챕터만 쫙 써놨었어요. 그게 처음엔 15챕터였다가 중간에 다른 것들이 끼어 들어가서 17곱으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틀을 잡아놓고 그러면서 다 들어보시면 다 알만한 그런 건축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틀을 짜고서 이제 이야기를 살을 붙인 거죠. 재밌게 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인간을 만든다 말씀하셨는데 뭐 청취자분들께도 이제 이런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인간이 어떤 공간에 있을 때 불편하고 어떤 공간에 있을 때 편할까, 뭐 주변 공간을 좀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되죠? 일단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요. 우리가 MBTI 조사하면 16가지로 나누듯이 어떤 사람은 너무 외향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를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공간도 똑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자기한테 맞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많은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 벽 같은 것들이죠. 네. 벽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프라이버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벽 안에서 안심하고 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좀 자기를 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벽에만 갇혀 있으면은 답답하잖아요. 네. 그 창문을 뚫을 수 있는 거죠. 네. 바깥 경치도 볼 수 있고. 근데 창문으로만 보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교도소 네. 같은 거죠. 그래서 문을 만들죠. 네. 나갈 수 있게 되고 다른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러한 몇 개 아니면 지붕, 계단, 창문, 문, 벽, 바닥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본인한테 맞는 나한테 편안하게 느낌이 들게 하는 공간이 무언가 이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내가 좋아하는 맛집들은 다 아시는데 네. 나한테 맞는 공간은 뭔지는 잘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뭐지 어디 카페에 가더라도 어떤 한가짜리가 좋은지 구석자리가 좋은지 물론 날씨와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그거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제가 이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 읽으면서 네. 약간 웃음 터지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네. 뭐가 웃음이 터졌냐면 본인은 그 책이 되게 쉬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읽었는데 그 미치오 카쿠 같은 사람에게도 네. 그런 속학에게도 대중과 눈높이 맞추고 소통하는 건 힘들구나. 아. 이분 기본적으로 대중 눈높이가 뭔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제 유튜브를 하면 어쨌든 네. 그 하시는 말씀에 눈높이, 네. 타겟 구독자의 눈높이가 있는 거고 네. 공간인간 같은 책을 쓰면 그 쓰실 때 이제 또 대강 뭐 어떤 독자들이겠거니 하고 그 눈높이를 네. 생각하고 어쨌든 그걸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한 번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독자들 때문에 더 쉽게 쓰고 뭐 유튜버 시청자분들이 건축 전공자가 아니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책 쓰실 때도? 네, 책 쓸 때도 그렇고 유튜브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제 말로 해요, 그냥. 근데 그게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느끼는다고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왜 그러지 생각을 해봤더니 네. 제가 왜 지난 시간에 건축에서 답을 찾지 않겠다고 하고서 건축책을 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그런 언어나 이야기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얘기들이 대부분이 많고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네. 뭐 그러고 그거를 혼자 생각을 할 땐 당연히 제가 건축 이외의 책들을 보고 경험을 하면서 뭐 만화도 보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나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제 언어를 갖고서 내가 실무를 하면서 느끼는 건축이나 뭐 경험하는 건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단어나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건축 전공자들이 쓰는 말이 아니어서 이걸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딱 제가 그냥 건축을 바라볼 때 쓰는 언어예요. 이게 그냥 네. 대강 교양 독자들이 쓰는 언어들이죠. 네. 교양인들의 네. 언어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저는 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되게 눈높이에 맞춰주고 이거를 쉽게 해석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오해십니다. 그냥 딱 제 생각의 수준이 딱 그 정도예요. 네. 역시 그냥 겸양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아니, 겸손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대중적 인기라는 게 좀 묘한 힘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인기를 엄청 많이 받게 되면은 네. 분명히 어떤 압력? 네. 그러니까 외압 이런 게 아니라 높은 데에서 오는 외압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력 같은 걸 느끼고 좀 그런 분들도 가끔 보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이제 주목을 많이 받다 네. 보니까 저분이 원래 저런 스타일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조금 뭐가 달라진 것 같다 하고 느끼고 그게 실제로 그리고 되게 큰 힘이고요. 사람 행동이나 그렇죠. 뭔가 말을 막 바꾸게 하는 힘이고 그런 좀
고민? 뭐 그런 거 없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그 정도 급이 아니어서 아직 그런 압력은 느껴본 적이 없고요. 136만 유튜버. 근데 그건 아니. 근데 뭐 다른 뭐 1000만 유튜버도 있고 뭐 100만 유튜버도 되게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근데 제가 책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네.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미술을 좋아했던 이유가 나를 표현할 수 있어서 미술을 좋아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건축이 나를 표현하는 일인데 건축은 나를 표현하기에 제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완성이 되고 나면 엄청난 임팩트를 가지는 좋은 일이긴 한데 복잡하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은 분들의 그 간섭과 제약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가 성에 안 차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뭐 글을 쓴다거나 특히 짧은 뭐 컬럼 같은 걸 쓴다거나 뭐 아니면 유튜브에서 내가 그냥 얘기를 한다거나 네. 저는 유튜브를 찍을 때 원고나 그날 무슨 얘기를 할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가거든요. 그냥 그날 커피 마시면서 회의하면서 거의 이제 제작진들이랑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가 여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여기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압박 같은 거를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더 이게 뭔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네. 이유가요. 네. 가끔 이제 뭐 쓰시는 글이나 네. 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저 얘기는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싫어할 건데 네. 알면서 하신다. 네.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른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자가 검열을 해서 그거를 내 생각을 이렇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자가 검열인 것 같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뭔가 나답지 않게 한다고 하면은 굳이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하는 거가 나다워지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또 다른 나를 올가매는 굴레가 된다면 그 좀 그러니까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되게 본받고 싶은 자세이고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도 좀 가르쳐주고 싶은 자세인데 저희가 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이제 안 쓰던 말 다시 입에 올렸는데 그 공간이 되게 자기 검열 많이 하게 하는 공간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저 자체도 많은 자기 검열과 시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갈등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걸 쓰면은 누가 뭐 욕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약간 그 생각을 접으면은 자존심이 좀 상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러고 쓰고 나서 욕 많이 먹고 이제 그럴 땐 있죠. 그러면서 자존심 좀 누를 걸 그랬나 그러시나요? 좀 꺾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 할 때 있는데.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 일을 하면은 다 지워지니까. 네. 그러면서 뭐 그게 이제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요. 네.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저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저 좀 궁금한 게요. 네. 이제 그 교수님의 좀 이제 엉뚱한 상상 같은 것들, 좀 새로운 관점의 생각 같은 것들 그런 건 언제 나옵니까? 따로 뭐 그런 시간을 가지시나요? 저는 좋은 생각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그 회의할 때 즉시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저만의 비법을 하나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음악을 안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음악 안 들으면 좋은 생각이 나나요?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음악을 들으면은 가사 내용과 멜로디가 내 마음과 생각을 너무 흔들어 놔요.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안 떠오르고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의해서 내가 생각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원칙으로 정해놓은 거는 아침에 눈 떠가지고 물론 핸드폰은 보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운동할 때 운동만 하고 제일 좋은 시간이 샤워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자기 전에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만 하거든요. 운동한 다음에. 네. 근데 그 자기 전에도 샤워할 때나 이럴 때 옛날에 음악을 틀어놓고 했었는데 네. 그때 조용히 하면은 샤워할 때 촉각을 자극받잖아요. 그 그쵸. 물소리와. 그쵸. 그러면서 정말 좋은 생각들과 생각의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음악이 좀 이렇게 약간 일단 사람 기분은 좀 해킹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기분을 딱 어디에 맞춰주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약간 뇌도 좀 해킹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분들의 직업은 이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뇌파를 자기가 원하는 감정의 뇌파로 만드는데 최적화된 분들이 이게 JYP 사옥 설계한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음악이 좀 필요하죠. 음악이 필요한데 JYP Forever. 네. JYP 음악은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저한테는 생각할 시간을 주는 여유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약간 두렵기도 해요. 음악이 없을 때 그 이제 조용한 상태라는 게 너무 경험을 안 해보다 보니까 음악 없으면 내가 막 되게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그럴 때 예. 자기 스스로 주도적인 감정과 생각의 상태로 돌아가실 거예요. 진짜 현대인은 음악이 과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음악에 대한 책도 한 권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혹시 이제 계획도 좀 이렇게. 한 챕터 이상 못 쓸 거예요. 이제 음악 잘 모르고요. 유현준 교수님의 엉뚱한 생각들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그 왜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전에는 막 뭐 차 타고 운전하면서 유튜브도 항상 틀어놓고 막 이랬는데 그게 결국에는 머리를 왔다 갔다 쓰는 거래요. 네. 여기에 0점 몇 초 썼다, 여기에 0점 몇 초 썼다. 그래서 그 주의력 결핍이 더 늘어나고 집중 못하는 사람이 되고 네. 나중에는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하나만 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음악 없이 지내보겠습니다. 건축가 유현준의 계획도 듣고 싶고요. 네. 건축가 유현준이 아닌, 뭐 유튜버 유현준이든 네. 저술가 유현준이든, 그냥 이제 가정의 뭐 남편 유현준의 네.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저의 계획이야 이제 좋은 건물을 남기는 게 저의 목표이죠. 제 계획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많은 프로젝트들이 잘 완성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이제 건축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들일수록 점점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구석구석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신문 기자셨거든요. 근데 신문 기자시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그걸 보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맨날 다른 사람 하는 일을 비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직업도 안 좋아하시고 어머니의 직업도 안 좋아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근데 당연히 지금은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신문 기자 되게 중요하고 언론인의 역할이 뭔지는 이제 알 것 같은데 어렸을 적에는 그걸 제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만 하는 사람이 안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건축이 정말 어떤 그런 신문의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입 닥치고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멋있다고 느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물을 지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글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러면 안 되지. 내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네. 너무 말이 많네.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회도 많이 주어지고 했으니까 나도 좀 내가 하는 건물로 말을 해야겠다. 그 다음 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음 책은 딴 거 쓰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저희 사무실에서 한 작품을 갖고서 책을 내려고 그래요. 나는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공간적인 처방은 이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설계를 했다. 이거는 근데 건축 학도가 보는 책이 아니고 무슨 도록 같은 게 아니고 이것도 그렇죠. 일반 독자들이 보는 책으로. 그래서 기대됩니다. 뭐 가제는 공간 처방이라는 책인데 공간 처방. 출판사에서 더 이상 공간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은 내고 싶지 않다. 안 팔린다. 독자들이 똑같은 책이라고 착각한다.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제목은 따르게 바꿔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앞으로의 중요한 계획은 이제 건축가가 제가 이제 55세인데 이때부터 10년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제일 건축가한테 중요한 시기가 50부터 60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성과를 내는 네. 시기. 그때 그 전에는 경험을 쌓고 좋은 건축주를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시기였다면은 이제 50대, 60대에는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많이 갖춰졌고 저희 사무실 동료들도 있고 그리고 건축주분들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됐을 때 이 기회를 정말 잘 살려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그리고 정말 건축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간 감각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작곡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집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테니까. 그렇죠. 네, 작곡가의 10년, 소설가의 10년, 건축가의 10년이 되게 다를 거고 네네. 이제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네.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아까운 시간이기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네. 시간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소설가도 작곡가도 건축가도 뭔가 작품 하나로 남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아, 결국- 야심. 네네. 네. 그러니까 유현준이 누구야 그러면 야 그 방송에 나왔던 애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무슨 건물을 남긴 사람이지. 이제 그게 제가 꿈꾸는 삶이기 때문에 가우디 대성당 뭐 이런 그런 거 느낌으로.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제 꿈은 우리 사무실에서 설계한 건물을 보기 위해서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그 건물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가우디 대성당.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네. 우리가 바르셀로나에 가는 이유는 가우디 작품 보러 가는 거니까 네. 뭐 딴 거 보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네.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 못 만든다면은 그거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걸 하나 좀 남기고 싶다라는 게 제일 큰 욕심입니다. 아, 저는 이런 야심 드러내는 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몇 년 뒤에 또 뵙고 또 막 그때 네. 이제 작품도 보고 싶고, 예, 공간 처방은 아닐 것 같은 그 네. 책도 네. 읽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네네. 네,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얘기를 잘 이끌어내셔가지고 딴 데서는 하지 않은 너무 속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게 또 나중에 기록으로 남아서 또 욕하는 사람들이 써먹을까봐 걱정이긴 한데 하여튼 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어디서도 못 듣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즐거웠고 네. 일단 음악을 좀 멀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네. 저한테 남은 10년, 15년 네. 저는 뭐 해야겠는가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 추천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뭐 JYP 노래 들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야죠. JYP 신곡으로 틀어주십시오. 네, PD님 부탁드려요. JYP 신곡 뭐. 마법 같았지 when we disco. 네, PD님이 멋진 곡 골라주셨습니다. JYP와 선미가 부르는 When We Disco. 들으면서 유현준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교수님과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